상상해보세요. 새벽 3시. 당신은 작은 원룸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있고 머릿속에서는 내일 당장 닥칠 수 있는 온갖 재정적 재앙에 대한 생각들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월세, 내일 날은 무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마감 기한을 코앞에 두고 노트북은 갑자기 말썽을 부립니다. 요즘 회사는 틈만 나면 인력 감축을 운운하며 압박감을 줍니다. 아니면 최악의 경우 애지중지 키우는 당신의 반려견이 갑자기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익숙한 상황인가요?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의 계좌에 있는 특정 금액 하나가 이 불안한 밤에 거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당신의 삶을 운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억 원이나 100억 원 같은 재정적 목표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 부자들이 지어낸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을 크게 놀라게 할 것입니다. 특정 금액이 왜 당신의 일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심리학적이고 수학적인 근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구원할 첫 번째 변화의 시작점은 10억 원도 아니고 1억 원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1000만 원입니다. 저는 닉이고 돈 이면의 행동심리학과 왜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 위기를 깃털처럼 가볍게 넘기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토스나 카카오뱅크 앱을 열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데 엄청난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금액을 소유했을 때의 진짜 기분과 무엇보다 중요한 그것이 뇌의 결정을 어떻게 극적으로 바꾸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000만 원의 마법을 파헤치기 전에 당신에게 이 돈이 없을 때의 현실을 똑바로 마주해 봅시다. 당신은 CU나 GS25 편의점 앞에 서서 5,500원짜리 도시락을 살지 아니면 컵라면으로 대충 때울지 고민하는 그 기분을 아실 겁니다. 혹은 금요일 저녁 친구들이 삼겹살을 먹으러 가자고 할 때 완벽한 변명거리를 짜내야만 하는 상황도 말입니다. 3만 원의 저녁 식사가 이번 주 예산을 완전히 망쳐버릴 테니까요. 이것은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삶을 사는 수백만 명의 직장인들이 매일 겪는 현실입니다. 모든 결정은 스트레스 가득한 계산의 연속입니다. 모든 예상치 못한 지출은 재앙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미래를 향해 주도적으로 나아가는 대신 항상 돈에 끌려다니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모았을 때 나타나는 특별한 심리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싼 명품을 사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목표 달성한 사람들의 소비 습관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려움을 파괴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변화가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당신과 위험 사이의 관계입니다. 잔고가 0원일 때 모든 결정은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이직이나 이사 혹은 여행조차도 엄청난 스트레스의 원천이 됩니다. 하지만 계좌에 1000만 원이 있을 때 이런 결정들은 마침내 통제 가능한 것으로 바뀝니다. 당장 내일 회사를 때려치우지는 않겠지만 월급 인상을 요구할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봉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 학원에 돈을 투자할 용기도 생깁니다. 안전망은 당신을 무모하게 만들지 않지만 다음 월급날까지 버티는 생존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해줍니다. 신경학적으로도 과학자들은 재정적 안정이 신체의 주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크게 낮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1000만 원은 단순한 잔고의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도전에 신체가 반응하는 방식을 물리적으로 바꿉니다. 자동차 엔진 경고등이 켜졌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에는 그것이 곧 파산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었다면 이제는 1000만 원 덕분에 단순한 귀찮음으로 바뀝니다. 공황 상태에서 약간의 짜증으로 변하는 이 작은 차이가 당신의 수명과 업무 효율 그리고 가족을 대하는 인내심에까지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재정적 스트레스를 제거하면 상황을 실제로 개선하는데 쓸 수 있는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가 해방됩니다. 99%의 사람들이 이 1000만 원이라는 간도 목표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돈이 주는 혜택의 대부분은 당신이 그 돈을 쓰는 행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돈이 계좌에 안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개인 재무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이것을 비상금 효과라고 부르며 아마도 재테크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개념 중 하나일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비상금은 진짜 비상사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언제든 위기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1,000만 원을 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 돈을 뺏어 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 돈을 새로운 기회를 잡는 데 사용합니다.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200만 원짜리 코딩 부트캠프에 과감하게 등록하여 직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여는 것과 같은 작은 부업에 뛰어들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할 용기도 냅니다. 혹은 단순히 내일 당장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기 때문에 소득을 늘릴 방법을 전략적으로 고민할 뇌의 공간을 마침내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치화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종의 압도적인 아우라를 만들어냅니다. 은행에 당신을 지켜줄 돈이 있을 때 당신이 걷는 자세와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훨씬 더 여유롭고 유리하게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갉아먹는 최악의 거래나 일상적으로 갑질을 일삼는 상사 앞에서도 기꺼이 아니오라고 말하며 당당히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돈 때문에 절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자신감은 결국 더 나은 일자리와 더 높은 수준의 인간관계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 되어 당신의 인생 궤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지금 당신은 매달 10만 원을 모으는 것조차 벅찬데 1,000만 원이라니 절대 불가능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 심리에 관한 가장 흥미로운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지폐를 움켜쥐고 안 쓰는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로 어려운 것은 바로 저축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단기간의 다이어트처럼 여깁니다. 3개월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스럽게 버티다가 결국 번아웃에 빠져 충동적인 보복 소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나 1,000만 원이라는 고지에 도달한 사람들은 이것을 일시적인 희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완전히 다른 버전의 자아로 거듭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갓생을 실천하는 청년들처럼 고도로 집중하고 규율을 지키며 생산적인 삶의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전환은 극도로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자산을 구축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때 당신의 뇌는 비용을 줄일 기회를 찾는 레이더를 자동으로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비싼 커피로 즉각적인 만족감을 얻는 대신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설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거대한 눈덩이 효과를 철저하게 따릅니다. 첫 100만 원을 모으는 것은 피 튀기는 치열한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뼈를 깎는 인내심과 무시무시한 자제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100만 원을 모으는 것은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잔고가 500만 원, 600만 원을 향해 갈 때쯤이면 모든 과정이 마치 자동 비행 모드처럼 매끄럽게 변하게 됩니다. 저축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미 당신의 피 속에 완벽한 습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고통스럽게 애쓸 필요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심리학에서 극도로 중요한 용어인 결정 피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자본주의 사회의 뻔한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매일 당신은 수천 개의 미세한 재정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하철을 탈지, 카카오티를 부를지 배민에서 추가 배달비를 낼지, 어떤 주유소, 기름을 넣을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단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쥐어짜며 완전히 방전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이 당신의 계좌에 얌전히 자리 잡고 있을 때 이 피곤한 결정들의 90%가 순식간에 증발해 버립니다. 당신은 통장 잔고를 보며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건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저축액 1,000만 원을 달성한 후 이마트에 갔다가 눈물을 글썽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비싼 랍스터나 고급 와인을 샀기 때문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통장이 마이너스가 될지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않고 원하는 물건을 장바구니에 툭 던져 넣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입니다. 현실적으로 1,000만 원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99%의 재앙으로부터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갑작스러운 응급실 병원비나 심각한 자동차 고장도 이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인 실직을 겪더라도 1,000만 원은 당신에게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숨 쉴 틈을 사줍니다. 당장 내일 내야 할 월세,
때문에 악덕 기업의 착취적인 일자리를 눈 딱 감고 수락하는 대신 면접을 보러 다니며 제대로 된 회사를 까다롭게 고를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이 숨쉴 틈이야말로 모든 탁월한 재정적 결정이 탄생하는 가장 완벽한 토대입니다. 어떤 재무지침서에서도 언급하지 않지만 누구나 현실에서 겪고 있는 이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역학관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경조사 문화는 어마어마한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수중에 돈이 없을 때는 친구가 보낸 청첩장 한 장만으로도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점점 모임을 피하고 자격지심에 빠져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겉보기에 여유로워 보이는 친구들을 향해 속으로 깊은 질투심을 키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이라는 든든한 방어막이 생기면 단돈 10,000원이 지녔던 그 숨막히는 무게감이 사라집니다.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생존을 위한 돈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지 않게 되면서 당신은 마침내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곳에 기꺼이 돈을 쓰게 됩니다. 판교에서 열리는 업계 네트워킹 모임에 참가하기 위해 5만 원을 과감하게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적 안전은 당신에게 여유로운 태도를 만들어주고 결과적으로 연봉 500만 원을 더 얹어줄 수 있는 귀중한 인맥과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이 안전망은 당신을 사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를 위한 전략적 투자자로 탈바꿈시킵니다. 소중한 친구들을 잃지 않고 인맥의 수준을 높이며 당신의 커리어를 놀라운 속도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1,000만 원은 단순하게 스마트폰 화면에 떠 있는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전면적이고 완전한 심리적 대수술입니다. 밤에 훨씬 더 깊은 잠을 자는 것부터 면접장에 당당하게 걸어들어가 주도권을 쥔 사람의 여유를 뿜어내는 것까지 말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당신의 통장 잔고가 처참해 보이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가장 성공적으로 돈을 모은 사람은 한 달에 겨우 5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진짜 힘은 초기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하는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1,000만 원을 모으는 험난한 여정 속에서 새롭게 탄생한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 돈보다 수천 배는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돈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새롭게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마법의 숫자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